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박 6일간의 인도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순방 결과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도 방문에서는 양국 관계의 질적 전환을 예고하는 한인도 정상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총 15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기존 경제 협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AI, 국방, 방산 등 미래 전략 사업 전반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특히 에너지 자원과 납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우리 경제의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 방문에서는 협력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원전 협력을 비롯해 4,800억 원 규모의 도시철도 차량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양국 중소 중견기업 100개사가 이룬 8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는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자, 결국 에너지 확보와 교역 확대라는 실용외교를 보여준 것인데 올해 초 중국 CCTV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외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모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게 상대의 국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국익을 충실하게 추구하되 상대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적정선에서 조정해 나가면 얼마든지 충돌하는 이해는 조정하고 또 서로 협력을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을 기점으로 젠프의 외교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데 문정인 교수는 정준이의 논에 출연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된 발언은 물론 지극히 보편적 인권 관점에서 이제 맞는 발언이었고 활용된 이제 소스에 관련해서 가짜다 아니다 이런 식의 설왕설래문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측에서야 당연히 또 그런 불쾌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건데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 문제 그리고 중동 문제에 대해서 비록 보편적 가치 관점에서 얘기한 거긴 하지만 목소리를 어느 정도 좀 선명하게 낸 것이 다소 이례적인 측면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중견 국가로서 낼 목소리 내고 특히 중동 질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역할은 한다라는 관점에서 뭔가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 번의 일회성 어떤 거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에 기초한 실용외교를 얘기했을 때, 이 양반이 이게 정말 소위 보편적 가치를 포함한 기본 원칙에 대한 입장은 뭔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하고 기회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시각에서 이제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 사태로 그걸 분명히 얘기를 했죠. 보편적 인권을 포함해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그 원칙을 고수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소위 국익에 기초한 실용외교라는 게 단순한 그런 자기중심적 국익이라기보다는 생존과 평화라고 하는 것, 번영이라는 것, 그다음 국격의 핵심 중에 하나가 보편적 가치를 준수함으로써 국익을 신장한다라고 하는 이 실용외교 기본 원칙을 이번에 다시 확인해 준 거니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또 그런 보편적 원칙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다음 미국 내에서 친이스라엘 세력 한편은 소위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다음에 여타 전 세계 국민들 또 아랍에 있는 사람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에서 열광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익의 손익계산을 봤을 때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편적 가치도 지키면서 국익도 신장하는 경향신문의 단독 이 대통령 글 기뻤다. 한국서 증언할 기회 달라. 가자지구 생존 어린이들의 목소리라는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피해 생존 아동 단체인 생존자의 메아리의 미디어 컨설턴트 아람리티 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아람리티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글을 보고 매우 기뻤다. 저와 가자지구 아이들을 대신해 정의의 편에 서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국민께 감사하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가서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세상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정인 교수가 말했듯 기회주의와 한 끗 차이인 실용외교에 평화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결합시킴으로써 그야말로 이재명식 외교가 완성된 것인데, 이로써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대한민국의 모범과 당당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선도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장동혁이나 국힘과 수구 세력들의 친미를 넘은 굴미가 딱 친일 매국을 근간으로 한 한국 보수의 DNA가 또 발현 중이다 이겁니다. 이재명과 민주시민은 이런 반헌법적, 반동적,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미래적 세력들을 물리치고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안호영 의원을 병문안했습니다. 이현주와 강덕구가 단식장에 안 온다며 공개 비판을 했는데, 당연 공천 12성 단식에 당대표가 간다는 건 경선의 공정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이니 갈 리가 없는 것인데, 또 이걸 모를 리 없는 언주득구가 이런 발언을 쏟아낸 것에 민주시민들은 더욱 괘씸해하는 것이고,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에는 말 그대로 환자의 병문안이지요. 이런 불복 사례가 아닌 경선 결과의 승복은 물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원팀의 행보를 보이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은평 불광천을 걸으며 많은 은평구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길 위에서 현장에서 저와 정원호 후보의 손을 맞잡아 주시는 시민들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따뜻한 응원을 건네주시는 그 간절한 마음속에는 서울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뜨거운 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갈망을 희망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1차 상황점검회의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참석했습니다.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의 힘을 증명하겠습니다. 정원호 후보와 함께 똘똘 뭉쳐 서울의 기분 좋은 변화를 위해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신용환 후보는 민주당 원팀, 신용환 원팀 치맥 파티, 대승적 차원에서 마음문 활짝 열고 맞아주신 노영민, 한범덕, 송기섭 대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의 민주당 정신 및 국정, 토정, 시정 경험과 경륜을 잘 받들어 모시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충북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 원팀을 만들어주기 위해 도와주신 많은 분들과 기도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원팀 필승. 자, 그리고 뭐니 해도 원팀의 상징적 인물이 있지요. 바로 부산의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지난 200만 조회수를 찍은 쇼츠에 이어 다음과 같은 영상으로 전재수 후보를 응원하는데, 이재성, 이관훈 정치 쇼츠 200만 조회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 3일 그날까지 이재성, 이관훈은 끝까지 원팀으로 함께합니다. 전재수 화이팅! 화이팅! 북극 항로가 뭡니까? 전재수가 통째로 설계합니다. 항로의 지름길을 개척하는 기라. 지름길. 그래. 와, 재수 형님 진짜 대단하네. 재수 좀 치재. 재수 형님이 이길만 했네. 나이는 내가 더 많은데. 나이는 이기신네. 멋진 부산 사나이 이재성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